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충격적인 비밀이거든요. 2024년 1월 9일, 기억하시나요? 이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말 믿기 힘든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바로 개식용금지법입니다. 2027년부터는 보신탕을 파는 것도, 먹는 것도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무려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전통 하나가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까지 보신탕에 집착하셨을까요? 왜 하필 땀이 줄줄 흐르는 삼복더위에 펄펄 끓는 게장국을 드셨을까요? 단순히 몸보신하려고? 영양 보충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이거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보신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에게 보신탕은 운명을 뒤집는 주술적 의식이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조용히 보신탕집을 찾았습니다. 왜냐? 그게 애군을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왕 조실록에도 보신탕 관련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심지어 궁중 어이들이 병약한 왕자님들에게 개고기를 처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그냥 시골 어르신들의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던 개가 무려 52만 마리가 넘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문화가 단 한 번의 입법으로 사라진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 힘든 변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개 한 마리 먹는다고 팔자가 바뀐다고? 네이버 카페나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같은 커뮤니티 가보시면 지금도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릴 때마다 보신탕 드시고 오셨다. 할머니가 꼭 음력 금음날에 게장국 끓여주셨다. 사촌 형이 곳이 떨어졌을 때 삼촌이 보신탕집 끌고 갔다. 이런 실제 경험담들이 수두룩합니다. 와,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궁금증이 생기시죠? 왜 하필 개였을까요? 왜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그 많은 동물 중에 꼭 개여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근본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여러분,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생을 걸고 공부하던 정통 학문이었습니다. 사서 삼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세상 모든 것을 과양이라는 두 가지 힘의 끊임없는 균형으로 설명했어요. 사람의 몸도, 날씨도, 계절도, 심지어 운명까지도 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계속 운이 안 좋아요. 사업은 기울고, 가족은 병들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투자한 주식은 반토막 나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재수 없다고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분석했어요. 아, 이 사람 지금 음기가 너무 세다. 양기가 완전히 눌려 있구나.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양기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 모든 음식도 음양으로 분류했어요. 배추는 마늘은 양, 수박은 인삼은 양, 이런 식이죠. 그리고 개고기는 그 중에서도 극양의 음식으로 분류됐습니다. 양기가 가장 강한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음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아시죠? 조선 최고의 의학서입니다. 거기에 개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며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채우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북돋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묘사된 거예요. 허준 선생님이 괜히 이렇게 쓰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시 사람들에게 개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귀한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양기 강한 음식이 개고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소고기도 있고, 염소고기도 있고, 사슴고기도 있고, 심지어 인삼도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액마기는 개고기여야만 했을까요? 왜 소고기 먹고 액을 털었다는 얘기는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비밀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잠깐, 그 전에 흥미로운 역사 한 가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가 보신탕집들을 강제로 치우게 했습니다. 아예 영양탕, 사철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요. 그 시절부터 이 문화는 이미 부끄러운 전통과 지켜야 할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영적 세계관 안에서 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오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오래된 무덤, 사당, 서원 앞에 세워진 돌 조각상들. 돌로 만든 게 조각상,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석구입니다. 왜 하필 그 엄숙한 장소에 개 조각상을 세워놨을까요? 그냥 장식용으로? 절대 아니에요. 잡기와 액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개가 인간이 볼 수 없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깊은 밤에 개가 이유 없이 짖으면 근처에 귀신이 지나간 거다. 이거 그냥 무서운 얘기하려고 지어낸 거 아닙니다. 수천 년 된 우리 민족의 깊은 믿음이에요. 양반 집안 소들 대문 옆에, 묘 앞에, 선앙당 근처에 개는 언제나 경계의 수호자였습니다. 살아있는 개는 도둑을 쫓고 석굴은 귀신을 쫓는다. 개는 두 세계를 넘나드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이 되시죠? 개는 악귀를 쫓는 수호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논리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악귀를 쫓는 힘을 가진 동물을 내 몸 안에 넣으면? 그럼 내 몸 자체가 악귀를 쫓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학문적으로 유감주술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먹으면 그것의 성질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고대 인류 공통의 믿음이죠. 옛날 사람들이 호랑이 심장을 먹으면 용맹해진다고 믿었고, 곰슬개를 먹으면 기운이 세진다고 믿었던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개를 먹는다. 그럼 개의 액막이 힘이 내 몸에 흡수된다. 그럼 나에게 들러붙어 있던 온갖 나쁜 기운들이 다 쫓겨난다. 어떠세요? 비과학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일관되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걸 믿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퍼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왜 보신탕은 금음날이나 삼복날에만 먹어야 했을까요? 왜 월초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말리셨을까요? 이것도 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 달의 끝, 즉 음력 금음을 기운이 바닥나는 날로 봤어요. 이때는 양기가 거의 소멸 직전이고 음기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달도 안 보이고 밤도 가장 어두운 때니까요. 그래서 금음날은 재수없는 일이 생기기 쉬운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도 피하고 큰 계약도 미루고 먼 길 떠나는 것도 조심했어요. 반면에 월초, 그러니까 추하루는 어떻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신성한 날입니다. 이때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한 달 내내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초에는 보신탕 같은 기운이 센 음식을 오히려 조심했습니다. 맑은 떡국, 정갈한 나물, 담백한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금음날은? 어차피 이번 달은 망한 거예요. 그럼 이때 확실하게 액을 털어내고 새 달을 깨끗하게 맞이해야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금음날만 되면 오늘은 게장국 한 그릇 해야겠다 하셨던 겁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날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삼복날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의 가장 뜨거운 사흘.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왜 하필 펄펄 끓는 뜨거운 보신탕을 먹어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요? 여기에도 음양의 원리가 완벽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열치열, 이열치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 한의학에서는 여름의 겉은 뜨겁지만 오히려 몸속, 즉 내장은 차가워진다고 봐요. 땀으로 양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더 뜨거운 음식으로 속의 양기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복날의 복, 자를 한번 보세요.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사람인, 변의 개견, 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즉, 글자 그 자체가 사람과 개가 함께 있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복날은 애초에 한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개와 연결된 날이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신탕 문화에는 단순한 미신이나 영양학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 영상 보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이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셨어요. 사업이 부도나서 집까지 날아갔어요. 자식이 대학 입시해서 낙방했어요. 그때 아버지들이 어디로 가셨죠? 맞아요. 동네 뒷골목 보신탕집이었어요. 허름한 간판, 평상에 깔린 장판, 모기향 연기 자욱한 그 자리에요. 친구들 부르고, 고향 형님 부르고, 소주 한 병 놓고, 보신탕 한 그릇 앞에 두고. 한참을 이야기하셨죠? 아, 형님. 이번 달 진짜 죽겠어. 괜찮아, 임마. 일어설 수 있어. 게장국 한 그릇 하면 다 털린다. 새로 시작해. 이게 그냥 술자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수준의 집단 심리 치료였어요.
지금 시대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받는 거랑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 리추얼의 힘이에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을 때 어떤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 해결했다는 실제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뇌는 그렇게 인식해요. 보신탕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는 지금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혼자 집 구석에 앉아서 한숨 쉬며 입을 뒤집어 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절대 혼자 먹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여럿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왜? 친구들이, 선후배가, 형님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 다 잊어버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시 아버지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통장 잔고보다도 큰 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액마기의 진짜 효과는 개고기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그 따뜻한 사회적 경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개고기는 그냥 그 자리를 만드는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느끼셨나요?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예전에는 힘들면 갈 곳이 있었어요. 보신탕 집이든, 포장마차든, 동네 형님 집이든,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혼자 끙끙 앓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신탕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변화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문화까지 함께 사라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만 이런 음식을 통한 운명 바꾸기 문화가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거 들으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일본을 보세요. 설날 전날 밤에 뭘 먹죠? 도시코시 소바라고 긴 국수를 먹습니다. 왜? 국수처럼 길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세츠분이라는 날에는 콩을 집안 곳곳에 뿌립니다. 귀신은 나가고 복은 들어와라 하고 외치면서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액막이랑 같은 구조죠. 중국은 또 어떨까요? 설날에 물고기를 꼭 먹습니다. 중국어로 물고기가 위, 즉 남는다와 발음이 같아서 재물이 남아라 라는 뜻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12월 31일 밤 12시에 포도 12알을 먹습니다. 종이 12번 울릴 때마다 한 알씩. 1년 12달 내내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느 민족이든 인간은 음식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음식은 내 몸 안에 직접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물리적인 내 몸을 바꾸는 행위인 거죠. 기도보다도 훨씬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보신탕 문화가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 음식 풍습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는 미래지향적 기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을 적극적으로 털어낸다는 거의 공격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민족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해서 심지어 좀 거칠게라도 적극적으로 운명을 바꾸려 했던 겁니다.
이게 한국인의 기질이에요.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근성이 지금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지역이 보신탕을 똑같이 여긴 건 아니었어요. 지역마다, 집안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가 강했던 지역, 사찰 근처 마을, 절과 관련된 집안들은 보신탕을 극도로 꺼렸어요. 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특히 인간과 가까운 동물을 먹는 것에 엄격했거든요. 제주도 일부 지역이나 양반 가문 중에도 우리 집은 절대 게장국 안 먹는다는 가풍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 지역은 보신탕이 거의 소울푸드 수준이었어요. 대구의 뭉티기랑 비슷하게 특정 지역에서는 진짜배기 음식으로 대접받았죠. 같은 한국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가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보신탕을 통한 액마기는 결코 전 국민 공통의 절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과 시대, 집안에 따라 크게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금지된다고 해도 모든 한국인이 똑같이 서운해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이에요. 2024년 1월 9일, 개식용 금지법 통과. 수천 년 이어진 이 전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세대, FM 코리아, DC 인사이드, 클리앙 아무데나 가보세요. 거의 90% 이상이 개 식용 반대예요. 개는 반려동물이지 음식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완전히 대세가 됐죠. 이게 나쁜 변화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 된 시대에 반려견과 똑같은 종을 먹는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어요. 무려 1,500만 명이 개와 고양이랑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보신탕이 법적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애군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 마음까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로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액마기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실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여행 가시죠.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이게 옛날로 치면 완전한 액마기 의식입니다. 공간을 바꿔서 기온을 바꾸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자르시죠. 특히 실연 당하신 분들. 새 출발해야지 하면서 긴 머리를 확 잘라요. 이것도 100% 액마기입니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상징적 행위예요. 타로카드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죠? 사주팔자, 신점, MBTI 분석, 별자리 운세. 이거 다 옛날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던 거랑 본질이 똑같아요. 방식과 이름만 현대적으로 바뀌었을 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뭐라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 그 속에서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마음. 이건 수천 년이 지나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똑같습니다. 방식만 바뀔 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보신탕이 진짜로 액을 막아줬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개고기 안에 아군을 쫓는 마법 성분 같은 건 당연히 없죠.
영양학적으로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지금 액을 막았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되고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액막이는 마법이 아니라 정교한 심리 기술이에요. 보신탕은 그 심리 기술을 작동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방아쇠가 바뀐다고 총의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 정말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노튼 교수팀이 201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식, 리추얼을 수행하면 실제로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진리를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금음날 끓여주시던 보신탕 한 그릇, 그게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 있는 정신건강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보신탕 없이도 얼마든지 다른 방아쇠를 만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새벽 등산, 명상, 기도, 따뜻한 목욕 한 번. 뭐든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에요. 보신탕 금지법이 2027년에 시행되면 아마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시대가 진짜로 끝날 겁니다. 누군가는 아쉬워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겠죠. 둘 다 맞는 반응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음식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깊은 지혜와 공동체의 따뜻함까지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보신탕 드시던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액막이 방법, 마음의식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내는 평생 3번 큰 결심을 한다. 그리고 그 결심 앞에서는 반드시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비워야 한다고요. 외할아버지한테 그 뜨거운 국물은 보신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그릇을 비우는 동안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지혜로운 의식이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특별한 국물, 아버지가 힘들 때 드시던 음식, 어머니가 시험 앞둔 자식한테 해주시던 그 무언가. 그게 바로 여러분 가족만의 액막이 의식이었던 겁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잊을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이 우리 시대의 따뜻한 보신탕집 평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천 년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 안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보신탕 하나만 파고들어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우리 문화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온갖 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